B그룹 본사 19층은 아침부터 어수선했어요. 공사장 특유의 먼지와 소음이 가득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어요. 사무실 한쪽에서는 청소업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어요. 큰 청소도구와 쓰레기 봉투를 든 청소업체 직원들이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고 그 중에서도 젊은 여성 직원들이 눈에 띄게 성실한 태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이 모든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정혜준 부장이었어요. 정혜준은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청소업체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마를 찌푸리며 혀를 찼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정혜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닥에 깔린 비닐과 먼지, 그리고 청소도구를 옮기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짜증이 폭발했죠. 야,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이야? 너희들 지금 조용히 못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방해되는 거 안 보여?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청소업체 직원들은 동작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혜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혜준은 자신의 정장이 먼지에 닿을까 조심스레 팔을 들어 올리며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고 있던 청소업체 직원들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어요. 이봐요. 청소는 조용히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기가 너희들 놀이터야. 조용히 좀 하라고. 목소리는 거칠었고 말 속에는 업신여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청소업체 직원들 중 몇몇은 얼굴이 굳었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이곳은 B그룹 본사였고 청소업체 직원들에게는 일당을 받고 맡은 일을 끝내야 하는 책임감이 있었죠.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황지은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황지은은 정혜준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해주는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지만 약자에게는 가차 없었죠. 부장님, 황지은이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청소업체 분들도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부장의 행동을 말리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정혜준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해? 내가 왜 이해를 해야 하지? 여긴 사무실이야. 일하는 사람들이 우선이지 청소하는 사람들이 우선이 아니라고. 황지은은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부장의 단호한 표정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옆에서 보고 있던 김성호 과장이 다가왔어요. 김성호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부장과 직급 차이가 커서 항상 조심스러웠죠. 그래도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장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김성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소업체 분들도 맡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공사로 인한 일인데 꼭 그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혜준은 김성호를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김 과장, 내가 청소업체 대변인이야? 내가 뭐 틀린 말했어? 이렇게 시끄럽게 일하면 회사에 피해가 되는 거야. 아니, 일을 하려면 최소한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는 다시 청소업체 직원들을 쏘아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래서 싸구려 인력은 못 쓴다니까. 어디 멋 모르고 와서 대충 하고 가려고 하는 게 보여. 정혜준의 말이 끝나자 청소업체 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멈칫거리며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이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 상황을 견디며 일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한편 정혜준은 자신이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확인하듯 서류를 흔들며 회의실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러나 그는 멈춰 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대충 좀 하고 끝내라니까.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끝내고 가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은 다시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청소업체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짜증이 서려 있었어요. 황지은과 김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 모두 부장의 태도에 불만이 있었지만 해준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하네. 황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김성우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원래 저런 사람이잖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고개 숙이고
약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갑질하는 게 부장님 스타일이죠. 성우는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고 머릿속은 방금 벌어진 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해준 부장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청소업체 직원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방해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청소업체 직원들은 각자 맡은 구역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사로 인해 어지럽혀진 사무실은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했고 그걸 치우는 건 온전히 청소업체 직원들의 몫이었죠. 그 중에서도 이서진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단정한 복장에 묶은 머리, 그리고 가볍게 올라간 입꼬리는 그녀가 힘든 일 속에서도 밝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진은 묵묵히 청소 도구를 나르며 쓰레기를 정리하고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일을 맡고 있었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일하는 서진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이마에는 이미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그녀는 투덜거리지도 않았고 딱히 불평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죠. 이서진은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를 치운 뒤 무거운 청소 도구를 옮기기 위해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서진이 들고 있던 도구는 상당히 크고 무거워 보였지만 서진은 한 손으로 힘겹게 그것을 끌며 다른 한 손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해준 부장이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한 손에 들고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채 바닥과 청소업체 직원들을 번갈아 보며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서진은 부장의 존재를 미처 보지 못한 채 무거운 청소 도구를 옮기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복도의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고 말았어요. 부장은 크게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부장의 깔끔한 정장 소매와 바지에 먼지와 흙이 묻어나 있었죠. 정혜주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그는 한쪽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려 했지만 흙 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고 이내 폭발하듯 고함을 질렀어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서진은 깜짝 놀라 도구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하지만 그녀의 짧은 사과는 부장의 고함에 묻혀버렸어요. 정혜주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게 얼마짜리 정장인 줄 알아? 내가 내 옷감 물어줄 거야 라고 외쳤어요. 그는 그녀의 사과를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사람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싸구려 인력으로 바닥이나 닦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에 이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어요. 일하는 사람을 왜 그런 식으로 무시하세요? 저도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부장의 날카로운 시선과 큰 목소리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손끝으로 도구를 만지작거리며 죄송합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서서히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황지은 대리와 김성우 과장은 서로를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둘 다 부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상황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며 다가왔어요. 부장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김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청소업체 직원분이 실수하신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그의 말을 듣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대꾸했죠. 김 과장, 너 지금 나한테 훈수 두는 거야? 이게 단순한 실수 같아. 내 옷이 이렇게 됐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라고? 황지은도 참다 못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부장님, 저분도 일을 하시다가 그런 거잖아요.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혜주는 지은의 말을 무시하며 다시 이서진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어요. 이따위 태도로 일하니까 내가 여기서 바닥이나 닦고 있는 거라고. 이 말에 이서진의 손끝이 잠시 떨렸어요. 서진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에는 억울함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장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그의 태도가 너무나 위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서진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도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부장은 그녀의 대답에 더 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조심? 이제 와서 조심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정혜주는 자신의 정장을 털며 다시 한번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기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위협적인 말을 남겼어요. 이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도구를 들어 다시 자신의 일을 시작했어요. 서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서진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청소업체 직원들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황지은과 김성우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들 역시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사무실은 다시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고 이서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듯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리고 서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청소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 B그룹 본사 19층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공사장에 먼지와 잔해물들이 쌓이면서 청소업체 직원들의 일도 점점 더 많아졌죠. 이서진과 동료들은 아침부터 묵묵히 움직이며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여전히 말없이 주어진 일을 해내고 있었지만 몇몇 동료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만의 대상은 다름 아닌 정혜준 부장이었죠. 정혜준은 그날도 19층을 거닐며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업무보다 청소업체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데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직원들이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정혜준은 갑자기 멈춰서서 자신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잔은 두 동강이 나고 커피는 바닥에 흘러내렸죠. 그는 커피가 흥건히 고인 바닥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청소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못 치워나? 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혜주는 일부러 복도를 지나던 이서진을 손짓해 불렀습니다. 야, 너 여기 좀 와봐. 이서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혜준의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부장님, 무슨 일이시죠? 이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진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해봐. 니네는 청소를 한다면서 바닥을 이렇게 더럽게 놔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서진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지금 당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로 걸레를 가져오려 하자 정혜준은 더 큰 목소리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서진은 잠시 멈춰 서서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청소업체 동료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부장이 또 저러네. 진짜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심하게 구는 거야? 저렇게 괴롭혀서 뭐가 좋아지는지도 모르겠네. 동료들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서진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다른 동료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아니야.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까지 곤란해질 거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서진은 그런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억눌린 분노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여전히 그녀를 쏘아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래서 내가 싸구려 인력은 못 믿겠다니까. 청소를 한다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한다니. 대체 일을 어떻게 배운 거야? 이서진은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그 대답에도 만족하지 못한 듯 더 비꼬는 투로 말을 던졌습니다. 신경을 쓰겠다고? 그 말을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내가 이렇게 대충대충 하니까 여기서 바닥이나 닦고 있는 거 아니야? 부장은 이서진이 바닥을 다 닦고 나서야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사라지자 동료들 중 한 명이 이서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금방 끝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료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그 역시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잠시 걸레를 헹군 뒤 다시 자신이 맡은 구역으로 돌아가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참자. 일이 끝나면 다 지나갈 거야. 그렇게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고 이서진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청소업체 직원들은 전날의 피로를 털어내기도 전에 또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먼지와 쓰레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을 비롯한 청소업체 직원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고 있었죠. 정혜준 부장은 어김없이 19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의 작업을 감시하듯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벌어진 커피잔 사건의 여파로 청소업체 직원들은 부장을 보자마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도 부장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고 그가 다가올 때마다 그저 조용히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그런 분위기를 즐기기라도 하듯 자신의 고압적인 태도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오전 10시쯤 부장은 회의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복도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그 옆에는 공사장에서 나온 비닐과 종이 조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을 내려다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청소를 한다면서 이런 것도 관리를 안 해? 부장은 근처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이서진을 발견하고 손짓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이서진은 부장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부장님. 그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너희가 청소를 한다면서 쓰레기통 하나 제대로 비우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야? 이서진은 쓰레기통을 살펴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처리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딴 핑계나 대고 앉아있지 말고 당장 치워. 청소업체 직원이면 기본적으로 이런 건 바로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서진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한 뒤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서진이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순간 부장은 갑자기 쓰레기통 옆에 쌓여있던 공사 자재를 발로 밀었습니다. 그 자재들이 쓰레기통 주변으로 흩어지며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야, 이것도 내가 치워야 할 거 아니야.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하며 주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치우면 대체 여기서 왜 일하고 있는 거냐고. 이서진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자재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동료 청소업체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생겼습니다. 저 부장,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건 그냥 갑질을 넘어서 괴롭히는 거잖아. 왜 저러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 완전 악마네. 한 명의 동료가 참다 못해 이서진 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겠어. 그러나 이서진은 그 동료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고개를 살짝 저으며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제가 금방 치울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장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여전히 흩어진 자재와 쓰레기를 가리키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제도 말했지. 이래서 싸구려 인력은 못 쓴다고. 너희는 일을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서 일당 받아갈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냐? 서진은 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흩어진 자재를 하나씩 주워 쓰레기통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 이따위로 하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인 거라고. 부장은 한참 동안 그녀를 비난하다가 자신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이서진을 보며 흥미를 잃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다음에 또 이런 걸 보면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는 그런 말을 남긴 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동료 청소업체 직원들이 이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이서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금방 끝날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그들 역시 부장의 행동에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들은 결국 일주일간의 청소 작업을 끝으로 B그룹 본사를 떠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그들 모두에게 긴 악몽 같은 시간이었죠. 정해준 부장의 횡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해주는 그들의 작업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으며 이래서 싸구려 인생들은 안 된다니까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회의실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청소를 했다는 거야. 내가 직접 해야겠네. 라고 비꼬았고 심지어 일부러 쓰레기를 던져놓고는 이것도 못 치우면 대체 뭘 하러 다니는 거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서진은 끝까지 침묵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료들은 그의 행동에 점점 지쳐갔고 쉬는 시간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불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우릴 사람으로 보긴 하는 걸까? 저 부장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린 청소를 하러 온 거지. 화풀이 대상이 아니잖아. 이서진은 동료들을 진정시키며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일이 끝나면 다 지나갈 일이에요. 그녀의 차분한 태도 덕분에 동료들은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았고 결국 청소업체는 계획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씻기지 않는 피로감과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업체가 철수한 지 3일이 지난 어느 날 정해준 부장은 갑작스럽게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호출 소식을 듣고 잠시 긴장했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이며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뭐야?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설마 이런 걸로 크게 문제 삼겠어. 그는 회장실로 향하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한 보고겠지. 평소처럼 회장님이 잔소리 좀 하시겠지. 정해주는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돈하며 가벼운 기침을 내뱉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리자 정해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한쪽 소파에 앉아있는 이서진을 본 것이죠.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힐끗 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려 다시 회장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해주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 왜?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서진은 소파에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장을 한번 힐끗 본 뒤 마치 그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회장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삼촌, 이번 프로젝트는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청소업체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덕분에 공사 마무리도 훨씬 깔끔하게 끝났고요. 정해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삼촌, 그는 그녀가 방금 한 말을 되새기며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삼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의 반응을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이서진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서진아. 내가 중간중간 신경 써준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잘 끝난 것 같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다들 맡은 일을 잘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정해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의 조카라고? 그는 자신이 며칠 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떠올리며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침착한 척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누구신지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장을 바라보며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 부장, 이쪽은 내 사촌 동생의 딸, 즉 내 조카 서진이네. 회장은 일부러 천천히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직접 나서준 사람이기도 하지. 정해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당황한 나머지 뒷걸음질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잠재웠습니다.
이서진은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한 손으로 살짝 돌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는 괜찮아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부장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그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주는 이서진의 말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은 부장을 향해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 부장, 내가 자네를 여기로 부른 이유는 단순한 보고 때문이 아니야. 자네가 이번 프로젝트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 조카가 직접 목격했으니까. 정혜주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앉게.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혜주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혜준 부장은 회장의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그의 등은 편히 기대지 못한 채 앞으로 살짝 기울어 있었고 손은 테이블 위에서 어색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회장실의 정적 속에서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반면 회장은 부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침묵은 더 무겁고 강렬하게 부장을 압박했습니다. 정혜주는 불안한 시선으로 테이블 위를 바라보며 머릿속으로는 자신이 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해낸 건 억지로 짜낸 변명뿐이었습니다. 정 부장, 회장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부장의 귀에 꽂혔습니다. 청소업체 직원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이유가 뭐지? 정혜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피하며 어설프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회장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일을 제대로 못해서 지적한 겁니다. 그는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잖아요. 회장님, 이런 일은 다 성과와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결국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의 말투는 계속해서 자신이 정당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려는 태도였지만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주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회장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고 회장의 표정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더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회장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의의 고갯짓이 아니라 그의 말을 곱씹으며 그 어설픈 변명을 더 철저히 논파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과. 회장은 짧게 되묻고 손가락을 멈추며 부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정 부장, 사람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성과라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멸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성과라는 게 대체 뭐지? 자네가 청소업체 직원들을 모욕하고 일부러 트집을 잡고 심지어 그들의 일을 방해까지 하면서 얻은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네. 정혜주는 당황한 나머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회장은 그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과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동기부여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데 자네가 한 행동은 그 반대였지. 회장은 몸을 테이블 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는 자네가 우월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자네가 그 사람들 위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믿었겠지. 정혜주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을 더듬거리며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회장님, 그냥 조금 더 꼼꼼하게 일을 하라고. 회장은 그의 말을 끊으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꼼꼼하게. 그는 차갑게 웃으며 좋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자네한테 정말 꼼꼼하게 물어보도록 하지.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고 혜준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자네가 작성한 보고서네.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자네가 실수한 부분이 몇 가지 보이는데 그는 일부러 보고서의 한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이 부분, 오타가 있네. 정혜주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제가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하지만 회장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한 문장을 짚었습니다. 여기 또 있네.
이건 문맥이 엉망이야. 이렇게 일을 대충대충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냉정해졌고 그의 말투는 부장이 청소업체 직원들에게 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따위 태도로 일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꾸중을 듣고 있는 거라고. 정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손끝을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서진은 고개를 살짝 돌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삼촌, 그녀는 회장의 차가운 시선을 막아내듯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저 사람도 지금 충분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숨을 깊게 내쉬며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깨닫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다시 부장을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깨닫는다고 해도 그게 진심일 리가 없다는 걸 내가 더 잘 알거든. 정혜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제가 다신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의 말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장을 쏘아보며 마지막으로 짧지만 강렬한 말을 던졌습니다. 기회? 자네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그걸 자네가 스스로 날려버린 거지. 회장의 단호한 말에 정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부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도 동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망과 분노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 부장,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하려면 하루도 모자랄 거야. 하지만 나는 시간 낭비를 싫어하니 중요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지. 회장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자네가 이번 청소업체 직원들에게 했던 행동들, 그건 단지 실수나 지적으로 포장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는 손가락을 들어 부장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명백한 갑질이었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행동이었어. 정혜주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을 확인하고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변명을 떠올리려 했지만 이미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내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그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착각한 건가? 자네가 그들에게 했던 행동은 단지 그 사람들만 모욕한 게 아니야.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우리 회사의 이름을 더럽힌 거야. 우리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비인간적인 태도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회장이 말을 멈추자 조용히 듣고 있던 이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제가 본 건 단지 일부분에 불과할 거예요. 그녀는 회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던 건 단 며칠이었지만 저 사람이 업체 직원들에게 했던 행동은 정말 끔찍했어요. 이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부장을 향하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참아내고 있었는지 그걸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삼촌, 저는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는 게 다른 직원들에게도 큰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본 건 단지 청소업체 직원들에 대한 태도였지만 이런 성격과 태도가 다른 곳에서도 발현되지 않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이서진의 말을 들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부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들었나? 정 부장? 회장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자네가 청소업체 직원들에게 보인 태도는 단순히 자네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네. 그건 우리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손가락을 깍지 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직급,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남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망가뜨릴 뿐이야.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혜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부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회장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자네의 자리부터 다시 논의할 거다. 그는 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 자네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는 없어.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검토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혜준은 그 말을 듣고 마치 바닥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얹어둔 손을 움켜쥐며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간절히 부탁했지만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정 부장,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버린 건 자네지. 이 말이 끝나자 정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고 머릿속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서진은 부장의 모습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회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일은 삼촌의 판단에 맡길게요. 그녀는 부장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이서진이 나간 뒤에도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부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 부장, 자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기억하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네가 남을 무시하고 억누르려 했던 그 행동은 결국 자네 자신을 무너뜨릴 뿐이라는 걸 말이다.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장을 남겨둔 채 방을 나갔습니다. 정혜준은 텅 빈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과 커다란 후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포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기댈 곳도 변명할 기회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혜준 부장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의 대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코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회사 내부에 갑작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 부장이 좌천당했대. 아니, 좌천이 아니라 거의 쫓겨난 거라고 봐야지. 그럴 만도 하지. 평소에 갑질하는 걸로 유명했잖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직원들은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B그룹의 권위와 질서를 잘 아는 직원들은 섣불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혜준 부장의 몰락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회장실에서 벌어진 일이 직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 부장이 회장에게 크게 질책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회사는 정 부장을 본사에서 한적한 지방지사로 발령 내렸습니다. 그 발령은 단순히 업무의 이동이 아니라 그가 회사 내에서 더 이상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정 부장을 잘 알던 몇몇 직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더니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청소업체 직원들한테 갑질한 것도 그렇지만 사람 대하는 태도 자체가 늘 문제였잖아. 정혜준은 발령 통보를 받고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회장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네 자리부터 다시 논의할 거다. 더 이상 이 회사에 자네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는 없어. 그 말이 그의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발령을 가리키는 문서를 붙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그의 입에서는 혼잣말이 새어나왔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자포자기의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발령 소식이 공식화되던 날 정혜준은 조용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직원들이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묵직한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견디지 못한 채 서둘러 물건들을 챙겨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이 그를 힐끔 바라봤지만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진짜 가던가 보네. 차필 규정이지. 저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고 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정혜주는 자신을 향한 그런 시선과 속삭임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 건물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 발붙일 수 없게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반면 이서진은 부장의 몰락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회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서진아, 들어와. 이서진은 차분한 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가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삼촌, 이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아요. 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죠.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존중하마. 하지만 내가 이번에 해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그 일을 해냈는지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이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촌, 저는 원래 제 자리에서 제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삼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본 건 단지 일부분일 뿐이지만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장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앞으로는 사람들을 더 잘 살피고 회사의 문화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신경 쓰도록 하마. 이서진은 회장의 대답에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삼촌, 연락할게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래, 서진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빛날 거라는 걸 나는 믿는다. 이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회사 건물의 로비를 지나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건물은 여전히 웅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이 떠난 뒤 회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의 조카였다는 거 진짜 놀랍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거만하거나 잘난 척하지도 않았잖아. 끝까지 청소업체 직원처럼 행동했잖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겸손함의 본보기랄까. 직원들은 그녀의 태도와 행동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며 회사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혜준 부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B그룹은 그를 통해 회사 내에서의 악습과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서진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음에도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통쾌한 반격과 따뜻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B그룹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서진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그러나 강렬한 흔적을 남기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